네, 감사합니다. 저는 경기 알리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은 전국에서는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총 배출량은 전국 3위입니다. 근데 이것은 지방에서 만든 전력을 경기도에서 사용하기 때문이고, 최종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는 1위고, 또 연평균 증가율도 전국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.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가 알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경기도의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전국 기준 5.3%보다 낮은 한 4.3% 수준입니다. 또 연평균 증가율도 더 전국보다도 낮은 상황이죠. 그래서 경기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공유 부지에 대한 알리백을 검토하고 있고, 도와 시군에 있는 공유 부지들도 전수 조사하고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크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그 공유 부지, 만약에 알리백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, 또 공공기관들도 저희 경기도의 목표와 맞게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예를 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? 아니면은 추가로 경기도가 무언가의 조치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? 네,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. 양해해 주신 대로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시군에서 그 유유부지들을 도어 유유부지도 포함을 해서 전수 쪽 저희가 지금 다 또 경기 그 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. 지난번에 한번 그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라이다를 이용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GIS를 이용한 전체적인 지도를 쫙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유유부지, 그 포텐셜, 그 다음에 건물의 지분까지, 뭐 심지어는 흡수원까지도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 중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들이 나오면 얼마 정도까지 진짜 달성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공유 부지를 어디 대상까지 할 것인가, 네.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의견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는 도와 시군의 공유 부지만 검토하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는 경기도나 시군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정부 부처의 소유 부지라든지, 또 고속도로와 같은 또 정부 기관의 소유의 토지들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저희가 그 시군이나 도유지의 구분 없이 사실은 항공사진으로 하면은 일단은 유휴부지를 찾아내는 부분일 것 같고요. 거기서 이게 이제 도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아니면 다른 데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이후에 파악을 할 것인데, 문제는 이제 도유지나 시유 그 시군 부지하고 달리 국가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한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부지라고 하면은 그게 누가 소유하고 있던 간에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.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. 예.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부지를 찾았다고 하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.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, 또 그 에너지만, 그 역량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경기도에서는 그 각 지역에 있는 뭐 에너지 협동 조합이라든지 또 에너지 프로수모와 같은 그 정책들을 통해서 민간 참여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, 사실은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.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민간 참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신가요? 경기도가 뭐 도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뭐 산업단지도 있고 뭐 농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거 하시는 분들이 그 주민 참여형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특성에 따라서 또 많은 그 제약도 있겠지만 또 특성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재생에너지든 아니면 심지어는 뭐 그린 수소가 되더라도 그게 주민 수용성과 주민 참여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직화해 내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요. 그래서
지금 저희가 그냥 상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역 같은 거를 출주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지에다가 하면은 성공률이 높을지에 대한 계속 용역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라는 게 이거를 하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구나. 그러니까 신안군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전과 후가 엄청나게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되는 서는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한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확장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인센티브만으로는 그 31개 기초단체 그리고 또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페널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질문이 그 페널티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인데요. 최근에 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공유 자산으로 보는 그 시도들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에 대해서 공공 자원으로서의 관리를 하겠다라는 특별법 내에 이제 들어가 있었죠. 또 최근에 작년부터는 태양광에 대해서도 공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국장님께서는 이 재생에너지, 그러니까 공공의 자원으로 바라보는, 공유제로 바라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, 상당히 타당한 관점입니다. 그리고 어차피 재생에너지라는 게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유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한다고 하면 충분하고 뭐 태양광의 간헐성이라든지 낮에만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앞으로 점점점 그 가고 있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에너지를 같이 나누어서 그 시간대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공유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이익을 느낄 수 있게끔 해서 또 참여도 독려하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저희가 어떠한 변화, 시대적 변화가 있을 때 기술이라든지 산업의 변화로 취해서 됐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권한에 대한 변화로 바라봤을 때도 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. 저는 향후에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 권한도 새로운 부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미국의 네바다 사례를 보면은 재생에너지 권리장전이라고 있습니다.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, 소비, 송전, 그리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텍사스 주에서는 아예 솔라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때는 우선권, 그러니까 어떠한 어떤 의사결정을 넘어서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. 이처럼 재생에너지가 좋다, 필요하다를 넘어서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어떤 권한이 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초기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이 도시 지역에 대한 태양광을 어떻게 바라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그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 보존된 임야나 그 자연 상태의 어떤 그 토지에 대해서 태양광과 경합을 했을 때 태양광의 우선순위를 주는 사실은 그 권한입니다. 근데 저는 경기도와 같이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어쩌면 더 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지금 비워놓은 건물들의 옥상에 대해서 옥상을 태양광으로 했을 때 이만큼의 수익이 됩니다라는 논리를 더불어 이 지붕의 옥상권에 대해서 옥상에 있는 태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걸 의무적으로 태양광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저희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국장님은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? 예, 일단 그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한전이라는 조직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뿌려주는 구조였습니다. 근데 이런 구조로는 사실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그 재생에너지나 분산에너지의 한계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경기도는 너무나 유리한 게 소비지하고 재생에너지, 분산에너지를 했을 때 소비지하고 생산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송전 이슈가 너무나 줄어듭니다. 그래서
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여기에서 소비 유통이 될 수 있는, 즉 실시간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를 한전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퍼져나가면 벌써 강력한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모범이 돼서 사례를 만들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. 혹시 김해 원장님 추가 답변 있으실까요? 네. 지역 에너지 자립이 사실은 중앙제도 때문에 걸림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. 지금 한전이 에너지 전력 판매뿐만 아니라 송배전망을 다 독점하고 있는 구조라서 분산형 에너지가 지금 좀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있는 상황이라서 걸림돌은 많지만,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인구도 가장 많고 또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습니다. 3.2%가 넘어가니까요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, 다행히 최근에 분산에너지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 상당 부분 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경기도는 2030년까지 40%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됩니다.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.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접근도 필요하고, 이 번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법적인 것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한 우리의 참여가 그냥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그 권한과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